사연으로 알아보는 통상 핫 이슈 통상담소 MC 신사임당입니다. 오늘의 주제 사연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번에 영동통상에 취업했던 새내기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제가 중국법인으로 발령받게 됐습니다. 입사 후 첫 외국 발령이라 떨리는 마음으로 출근을 했는데 회사 분위기가 조금 이상했어요. 다들 뭔가를 보고 수군거리고 있었거든요.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용기를 내서 회사 선배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선배는 중국 14차 5개년 계획이 발표돼서 그렇다면서 뉴스를 하나 보여줬는데요. 아무리 뉴스를 봐도 5년마다 발표하는 계획인데 다들 왜 이런 반응인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선배가 이번엔 장기 계획이 포함돼서 그런 거라고 하긴 하는데 수십 장이 넘는 길고 복잡한 계획이 제 눈엔 암호 같기만 합니다. 누가 저 대신 이 내용 쉽게 풀어줄 사람 없을까요? 중국의 14차 5개년 계획, 저 신사임당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통상계 태풍의 눈 중국이 제14차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5년마다 의례적으로 발표한 계획이었지만 이번만은 달랐는데요. 5년간의 단기 계획이 아닌 2035년까지의 장기 계획을 담은 내용이 이번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과연 이번 계획이 어떤 계획이길래 15년의 장기 플랜이 포함된 건지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저 신사임당이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쌍순환입니다. 쌍순환은 중국이 내수와 외수 경제를 모두 순환시켜 경제 발전을 지속하겠다는 의미에서 만든 신조어인데요. 이 쌍순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거대한 내수 시장을 통해 경제 발전 동력을 확보한다는 국내 대순환과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국제 금융 등 활발한 대외 무역과 투자를 통한 발전을 지속한다는 국제 대순환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국내 대순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78년 개방 이후에 중국은 40여 년간 매년 10%에 달하는 GDP 성장률을 보였고요. 수많은 외국 기업들의 제품을 생산, 수출하는 국가로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급성장세를 이뤄왔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종이 그리고 펜, 제가 입고 쓰고 마시는 모든 것 중에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닌 것을 찾는 게 더 힘들 정도로 말이죠. 그 결과 2020년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상품 수출 1위, 제조업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급격한 성장이 부작용도 불러왔습니다. 바로 극심한 빈부격차와 도농격차. 그동안 중국은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받아 원자재와 설비,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성장 발전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장들이 주로 위치한 도심부로 인구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역 간 인구 격차가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오르면서 더 싼 노동력을 찾아 외국 기업들이 하나 둘 중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도심의 인구는 몰리고 임금은 올랐지만 일자리는 줄어들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기 시작한 거죠. 중국은 이 간극을 메꾸기 위해 정부 주도 투자로 각종 인프라를 세우고 국가 사업을 늘렸고 이것 때문에 국채가 늘어나는 악순환도 계속됐고요.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투자와 수출 주도형 모델의 한계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중국은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활발한 대외 무역은 베이스로 두고 내수 산업을 부흥하기 위한 정책인 국내 대순환을 합친 쌍순환이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내세운 겁니다. 신경제성장 동력으로 내수를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중국은 소비 증가, 투자 확대, 고용 증가, 소득 증대로 이뤄지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기 위해 각종 소비 촉진 지원책과 유통 인프라 발전 등 소득 재분배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중국어로 창신, 우리말로는 혁신입니다.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산업 고도화, 심화를 핵심 전략으로 삼은 이번 계획의 발전 방향성을 담은 키워드인데요. 지난 13차 5개년 계획에도 있던 내용이지만 이번 14차 계획에선 22장에 있던 내용을 8장까지 전진 배치하고 심화라는 단어를 붙일 정도로 혁신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된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지난 2019년 화웨이 수출 통제 사건인데요. 당시 미국은 반도체 생산 설비나 부품 등 핵심 품목을 화웨이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조치의 대상이 되었던 화웨이와 자회사들은 수출의 제품 생산까지 큰 차질을 빚었는데요.
이 사건 이후 중국은 갑작스러운 외부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자체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 자력갱생의 21세기 버전이랄까요? 한마디로 첨단 산업을 육성해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세계 생산기지에서 개발기지로 변화를 해보자고 한 거죠. 중국은 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8대 산업을 선정해 전략적으로 육성할 것을 이번 14차 5개년 기획에서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선정한 8대 산업들을 살펴보면 AI나 신에너지 사업 같은 차세대 산업에 치우쳐져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건 단기적으론 미국 등의 첨단 기술 견제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국의 자립자강 실현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의 14차 5개년 기획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자립입니다. 이 키워드가 중국의 14차 5개년 기획의 정체성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아닌가 싶은데요. 앞서 설명한 키워드인 쌍순환 속 국내 대순환과 두 번째 키워드인 창신, 그러니까 혁신이죠. 혁신도 이 자립을 위한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이지만 경제 성장 후발주자로서 외국의 자본과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중국. 그래서 미국 등 다양한 나라의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을 바꾸기 위한 나름의 자구책이었던 거죠. 외국 자본과 수출 위주의 경제에서 내수로, 해외 기술 대신 자국 내 원천 기술 개발까지 다른 나라의 간섭 없이 홀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기르려는 중국의 빅픽처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런 중국의 자립은 경제적 자립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경제적, 기술적 자립을 바탕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비판하는 보조금, 지적재산권 보호, 탄소 중립, 공급망 안정성 확보까지 모두 본인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속셈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14차 5개년 기획은 힘을 키워 마이웨이 하겠다는 중국의 야심이 담긴 중요한 기획인 거죠.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적 통상 거물로 성장을 꿈꾸고 있는 아시아의 붉은 용, 중국. 마이웨이, 독자적 노선을 꿈꾸는 그들의 내심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이번 기획을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통상담소의 MC 신사임당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